그리스와 뭐 미국의 압력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리스 사태가 어떻든 종착역에 도달한 데는 이 메르켈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빛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만일 메르켈이 여기서 쉽게 물러났거나 그렇게 되면 남부 유럽 전체로 소위 그 포퓰리즘이 만연하게 되고 또는 그리스, EU 전체 소위 어떤 재정의 어떤 규율이라고 할까요? 소위 민주주의가 고삐가 풀리는 그런 형태의 어떤 민주주의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독일 팀, 메르켈과 쇼이블레 재무장관 팀이 완벽하게 그리스를 통제하는 데 성공했고 유럽을 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메르켈과 쇼이블레 두 사람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자유경제원의 권혁철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얘기한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위기였어요. 굉장히 위기였고 여러 전망을 봤을 때도 예. 이번에 독일이 또 물러나지 않겠느냐 이런 미국 압력도 굉장히 컸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도 좀 압력이 굉장히 심했고 또 거기 이제 채권국으로 이해관계 갖고 있는 국가들 자체들이 이원에도 넘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상당히 있었는데 불구하고 독일의 이제 메르켈 총리하고 그다음에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뚝심으로 밀어붙여서 뭐 좋은 결과가 일단은 나온 걸로. 뭐 토론을 17시나 하고 17시간이나 하고 합의문을 5번이나 작성했다 찍고 그렇대요. 근데 그 17시간의 장시간의 그 회담은 아마 그 메르켈 총리로서는 처음이 아니고요. 그전에도 몇 번이 있었고. 아, 그래요? 예, 환경부 장관 할 때도 그때 환경 정상회담을 베를린에서 했거든요. 그걸 주최를 하고 거기서 그 베를린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굉장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뭐 몇 시간에 걸쳐서 설득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베를린 만다트라고 해서 베를린 선언을 이끌어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그 휴전 협상할 때도 직접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17시간 그때도 회담을 해가지고 둘이서 그래서 협정을 끌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 17시간의 그 회의를 진행하고 그걸 뚝심으로 밀어붙이는 건 뭐 처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메르켈로서는 17시간 정도 밀어붙이면 누구라도 항복한다는 그러니까 내심의 무슨 데드라인 같은 게 있는가 봐요. 17시간 이상도 뭐 했다고 하니까요. 그저 또 그래서 그러니까 베를린 아까 선언 나올 때 그때는 자기가 스스로 느낀 것이 있다고 아마 그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성의를 가지고 끈질기게 그다음에 설득할 수 능력을 갖고 힘을 사실 열몇 시간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도 굉장한 능력이에요. 물론 굉장한 능력. 그러니까 그것은 디테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죠. 그렇죠. 그냥 좋은 말만 뭐 내뱉고 뭐 써준 것만 읽고 이런 게 아니고 설득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끈질기게 설득을 하니까 아주 구체적인 안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할 수 있는 지적 능력도 있는 거죠. 정치적 수완도 얼마든지 수완도 있고. 그 정치적 수완 인내력도 있고 한 거죠. 이게 아마 그 출신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메르켈은 원래 동독 출신이라면서요. 태어나기는 이제 서도 함부르크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던 해에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동독 브란덴부르크 쪽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통일될 때까지 이제 거기서 사니까 실질적으로는 동독 사람이죠. 동독 사람이죠. 네, 동독 사람인데 통일돼가지고 이제 동독에서 이제 평화운동, 민주화운동 하다가 89년도에 그다음에 이제 통일되면서 이제 국회의원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최초라는 타이틀을 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독일 여성 총리.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최초의 동독 출신의 총리. 그리고 최초의 과학자 출신의 총리입니다. 사실 통독 한 30년에 그쪽 지역 출신이 총리가 됐다. 총리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 되었는데 북한 출신이 뭐 탄경도 살고 있는 어떤 아이가 30년 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수완이나 정치적인 감각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한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서독 사람들은 동독 시민들에 대해 지금도 뭐 통일 후유증이라고 나옵니다만은 약간 알로 보는 아래로 보는 아래로 보죠. 이류 시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꺾고 총리가 되고 놀랍도록 지금 높은 지지 속에서 이번에 그리스까지 일축하는. 네. 상당한 그 예. 정치적 감각, 설득 능력, 그다음에 리더십, 그다음에 회의를 이끌어가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출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대처의 탄생입니까? 아, 제2의 대처인가요? 제2의 대처라고까지 저는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1.5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경제 정책적인 면에서 국내 정책적인 면에서 상당 부분 지난 수상, 뭐 우리 총리라고도 추상이라고도 합니다만 지난 그 수상 그 아젠다 2020 그걸 상당 부분 봐도오긴 했지만은 자기가 2005년 수상이 되면서부터 상당히 좀 일정 부분 좀 바꾼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 한 말하자면 순수한 의미로 자유주의적 순수한 네, 예. 그런 정책으로부터는 꽤 이탈해 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탈해 있다라는 거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 기독민주당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 그 자기들의 그 당에서 추구하는 가치 보수의 기본적 예, 가치는 그거는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자기 빚은 자기 스스로 갚아야 된다는 원칙 하나를 딱 예. 밀고 나간 거죠. 끝까지 밀고 나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쇼이블러 같은 경우는 재무장관으로서 이제 수상하고는 약간은 견해를 달리할 수 있지만 예. 재무장관은 또 자기네 또 독일 내의 그 재정 상태를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볼프강 쇼이블레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조명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일부 그 독일 측 언론 보도에 따르면 메르켈이 국민들의 지지도가 60%대 중반이고 볼프강 쇼이블레는 70%를 넘었다 그래요. 특히 이제 이번 협상을 이끄는 거를 보면서 볼프강 쇼이블레의 인기도 훨씬 더 올라갔죠. 예. 근데 볼프강 쇼이블레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도 이미 상당한 정치인이었었고. 아, 그랬습니까? 네, 상당히 유력했죠. 이미 40년 이상을 지금 그 연방 의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40년 그렇군요. 이상을, 예. 70몇 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었고, 장관을 이미 그 호네커를 독일로 초청할 때 예. 이분이 그 정무 특보죠, 우리식으로 하면. 호네커라고 하면 동독되기 전 동독 서기장. 동독 서기장을 서독으로 초청을 한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었고. 아, 그때 뭘 했습니까? 그때가 정무 특보를 했습니다. 정무 특보로. 그러니까 브란트 때인가요? 콜 때인가요? 콜 때였죠. 그 다음에 통독될 때 그 협상을 거의 주도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미 독일 내에서는 상당히 유력한 정치인이었고 거의 콜 다음에 이 사람이 총리가 수상을 할 수 있는 사실상 할 거라고 봤는데 2000년도에 그 스캔들이 하나 터집니다. 그 비자금 스캔들이 기독민주당에 그때 이제 쇼이블레가 당수를 하고 있었고 당대표 그때 이제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물러나게 되죠. 물러나고 정권은 뺏기고 삼인당한테 정권을 뺏기고 자기는 물러나고 그 자리를 메르켈이 이제 차지를 한 그 당시 메르켈이 이제 사무총장이었죠. 그 자리를 메르켈이 차지하면서 이제 당대표가 됐고 2005년도에 이제 메르켈이 수상이 된 거죠. 나이도 쇼이블레가 많겠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훨씬 많고 그러니까 쇼이블레 밑에 원래 메르켈이 있었던 건데 그 비자금 스캔들로 해서 쇼이블레가 물러나면서 메르켈이 앞으로 전면으로 나오고 그 상태로 이제 정권을 찾게 된 거군요. 정권을 찾고 메르켈이 쇼이블레를 재무장관으로 임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메르켈로서는 기막힌 용인술입니다, 그죠? 기막힐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는 정치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파워도 있지 않을까 뭐 생각입니다. 쇼이블레의 정치적인 그 힘. 어떤 타입이었을 것이다. 예, 일설의 독일 내부의 쇼이블레 자체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이념에 얼마나 충실하냐는 관점에서는 메르켈인가요, 쇼이블레인가요? 메르켈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두 사람은 비슷한 걸로 봅니다.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자유주의적인 관점도 시장 경제 관점에서는 A 학점을 주기는 좀 어렵고 왜냐면 기독민주당이라는 자체가 좀 시장 경제 쪽으로 그래서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좌우라고는 해도 사실 중간지대에 밀집돼 있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자민당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민당. FDP라고. 거기가 이제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정당입니다. 전형적 우파. 전형적 우파고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정당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기민당하고 삼민당하고 이제 대연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자유주의적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시장경제적이라고도. 그런데 이번에 그리스 개혁 구제금융 조건은 굉장히 그리스 사회 전체를 시장경제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시장경제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유주의자들이나 시장경제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그리스 같은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는 사실 완전히 사회주의적이죠. 농촌 공동체적이고 공동체를 지향하는 그런 사회고. 그다음에 또 하나 나와서 이제 그리스가 이번에 이제 한 어떤 국민 투표를 통해 가지고 보였던 것은 뭐 위원님 말씀하셨죠. 상당히 비열한 짓이었잖아요. 그걸 벌써 2번이나 구제금을 받아먹고도 또 내놔 이런 식이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이 자유주의나 시장경제는 아니더라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고 그 가치관의 그 원칙이라는 것인데 그 원칙이 너무나 벗어났다는 거죠. 특히 이제 쇼이블레 장관 같은 경우는 5개월 동안을 지금 구제금 협상을 그리스하고 해왔거든요. 실제로 해왔는데 해오고 마지막 내린 결론이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강력한 원칙을 유지하고 전략을 밀어붙인 것은 쇼이블레였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를 5년 정도 그렉시트 시킬 수도 있다 하는 얘기도 쇼이블레 나온 거죠. 쪽에서 이제 나온 약간 흘린 것 같은. 그래서 그게 그 결론을 내린 이유가 5개월 동안 협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절대 신뢰할 수 없다. 절대 신뢰할 수 없고 만약에 다시 돈을 구제금융을 준다면 그거는 그냥 뺏기는 거다. 떼이는 거다. 그냥 떼이는 거다. 주는 대로 떼먹는다. 떼이는 거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메르켈한테 확실하게 인지를 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르켈도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라고. 근데 우리가 이 메르켈과 쇼이블레 사진 찍은 거나 이렇게 동화상들을 보면 참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재밌어요. 뭔가 모르는 어떤 참 한 팀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독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참 재밌다. 또 어떤 면에서는 꽤 그래도 신뢰가 가는 일관된 행동을 보인다는 그런 점을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번에 메르켈과 이 쇼이블레라고 하는 유럽의 포퓰리즘의 전염을 차단한 참 위대한 공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유럽 전체가 뭐 좀 규율 있는 어떤 그런 민주주의가 유지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분명히 부침이 조금씩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미 얼마 전부터 유럽에서 이제 선거날 쭉 통하는 걸 보면은 과거 이제 어떤 사회주의적인 또는 그 사회민주적인 그런 색채에서 이미 우익 쪽으로 많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런 상황 전체적으로. 그 길로는 안 된다는 게 분명해지고 많이 보이고 있고 그것이 지금 뭐 빅스도 무너지고 그리스 그다음에 이태리 스페인 이런 쪽에서 보면서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쪽으로 유럽은 좀 가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가 유독 거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뭐 프랑스 같은 경우가 좀 압력을 가하긴 했지만 하자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재를 가하는 데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시장의 가치를 존중하는 쪽으로. 그다음에 그 어떤 자기 책임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는 쪽으로. 또 하나 이제 그 유럽 연합에서 어떤 나름대로 세운 그 재정 준칙들이 있거든요. 그 재정 준칙들을 좀 지키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것들이죠. 그렇군요. 사실 지금 얘기해 주신 자기 책임의 원칙으로 본다면 참 그리스 사람들이 아직도 뭐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지난번에 투표 결과를 보고 저도 혼자 깜짝 놀랐죠. 경악을 했습니다.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뭐 혹 때려다 혹 더 붙인 그렇죠. 지금 결과가 됐죠. 뭐 국유재산도 팔아야 되고 뭐 이렇게까지 이제 몰려버린 거죠. 아마 오히려 지금쯤은 더 후회만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뭐 이 재정적인 어떤 준칙이라든가 이런 원칙을 세웠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파퓰리즘 정치에 대해서 한번 좀 일침을 간 것도 그렇죠. 예,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메르켈 쇼이블레 팀의 노력은 네. 어떤 국제적인 상찬을 받을 만한 그런 성과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